안녕하세요. 오늘은 러빙 빈센트를 관람하고 간단하게 음성 기록을 남겨봅니다. 간단한 스토리 요약 이외에 스포일러가 될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도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러빙 빈센트는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동생인 테오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배달하는 한 남자, 아르망 룰랭이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빈센트는 살아생전에 참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동생인 테오에게 쓴 편지가 참 유명하죠. 이미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에서 테오에게 쓴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가 영혼의 편지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한 10년 전에 거의 매일 반복해서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냐면 고흐란 사람은 그림이 아니라 글을 썼어도 무언가 한 획을 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아르망 룰랭이라는 사람은 테오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빈센트 반 고흐와 알고 지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러 사람들은 빈센트 반 고흐가 인물화로 그렸던 사람들이죠. 우체부 룰랭, 미술상 탕귀 아저씨, 붉은 모자를 쓴 터키 병사도 나옵니다. 여관집 딸 라부, 가셰 박사, 그리고 가셰 박사의 딸 마르그리트 가셰 등등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인물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아르망 룰랭은 고흐의 죽음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미스테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래는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동생인 테오에게 점점 이 아르망 룰랭이 빈센트 반 고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것으로 영화의 줄거리가 바뀝니다. 주된 목적이 바뀌는 건데 그런 면에서 러빙 빈센트는 약간 어떤 미스테리 탐정물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장르적으로요. 그런 면에서 러빙 빈센트는 미스테리 탐정물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꽤나 몰입하게 만든 부분이 있고요. 그런 장르적인 장치가 저도 그런 부분에서 참 흥미있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러빙 빈센트가 빈센트 반 고흐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을 다룬 영화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아르망 룰랭이 고흐의 죽음을 파헤쳐 나가면서 고흐가 예술가로 살아가면서 직면해야 했던 여러 고난과 아픔을 드러내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흐의 죽음에 대한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고흐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한 의혹? 그런 것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지요. 또 MBC 시사 오락 프로그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저도 일요일에 가끔 보는데 여하간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접 영화를 보시고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러빙 빈센트를 본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상평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 러빙 빈센트에 대하여 어떤 영화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이런 영화는 처음 봤고 또 앞으로도 이런 작품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러빙 빈센트가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낀 이런 작품에 대한 감동은 일단 표면적으로 그 화면의 아름다움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전시회나 또 화집에서 봤던 여러 풍경화, 인물화들이 실제로 어떤 동작, 운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운동성이라기보단 차라리 어떤 꿈틀댄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그렇게 고우의 그림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을, 또 운동성을 획득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매개로 이야기가 전달된다는 것이 저에겐 정말로 엄청난 시각적 충격과 함께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예, 무슨 약장사 같은데 예, 약장사 표현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 제가 감동을 받은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아마 러빙 빈센트에 대한 이 러빙 빈센트가 만들어진 제작 과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러빙 빈센트는 제작 기간만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면 이 러빙 빈센트란 영화는 100명의 화가들이 직접 고우의 작품들을 참고해서 한 컷 한 컷 그려나가서 그걸 이어붙여서 만들어서 완성시킨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또 역시나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영화 혹은 동영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수많은 이 스틸 사진들, 멈추어진 그 사진들이죠. 이 스틸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영사시켜서 동작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 혹은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은 보통 1초에 24프레임, 그러니까 24장의 스틸 사진을 영사시킴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굳이 사족을 붙여서 이야기해보자면, 그러니까 러빙 빈센트에 참가했던 화가들은 러빙 빈센트란 영화의 1초를 만들기 위해 많은 그림을 그려야 했던 것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러빙 빈센트란 영화가 1초에 24프레임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12프레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화가들은 러빙 빈센트라는 작품의 1초를 위해 총 12점의 유화 그림을 그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화가들이 이 러빙 빈센트라는 95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렸던 유화 작품의 수는 총 62,450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품에 사용된 유화 그림 수를 놓고 봤을 때 100명의 화가는 절대 많은 수가 아니죠. 흔한 시쳇말로 완전 무식한 노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무식한 노가다, 어떻게 보면 정말 비효율적이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노력들을 통해서 설명되고 또 재현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러빙 빈센트를 보면서 느낀 본질적 감동은 100명의 화가들과 다른 모든 영화 스태프들의 노력이 예술을 향한 빈센트 반 고흐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사랑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느낀 부분에서 연유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생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화가들, 물론 돈은 받았겠죠. 그리고 러빙 빈센트를 만들다가 도산해버린 영화 제작사들, 망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역시나 러빙 빈센트를 만들기 위해 잦은 이사를, 아마도 지평수를 좀 줄여나갔나 봐요. 그 잦은 이사를 해야만 했던 2명의 감독님, 이 두 분 그래도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작품을 만들다가 서로 사랑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남녀 감독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 감독님. 어쨌든 그분들의 노력들이 그 노력들 자체가 빈센트 반 고흐란 인물을 그대로 체현한 것이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노력이 영화를 빈센트 반 고흐 자체로 체현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영화가 다 끝나고 스텝 스크롤 자막이 딱 올라가잖아요. 그때까지 자리에서 꿈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스텝 스크롤 올라가는 거 안 봐요, 극장에서. 암만 뭐 좋은 영화라도 뭐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 없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이 작품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일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러빙 빈센트를 대충 빈센트 반 고흐와 좀 이미지가 비슷한 인물을 캐스팅해서 분장 그럴듯하게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면 저는 아무런 큰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 뿐더러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인물을 이렇게 깊게까지 다시 생각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러빙 빈센트는 현재 상영관도 얼마 없고 또 상영 시간도 아침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몰려서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황금 시간에 비껴나가 있습니다. 영화. 제가 영화를 봤을 때도 역시나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 연령층도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저도 나이가 지긋하지만 이제 연륜을 갖추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젊으신 분들도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속함과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의 논리로 평가되는 현실에 몸과 마음이 길들여진 젊은 세대에게 큰 치유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녹음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특히나 20대, 30대, 40대까지 꼭 이 러빙 빈센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본 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큰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제가 알바 같네요. 알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